예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왕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 대표적인 예죠. 사실 우리나라의 왕실을 보더라도 관습적으로 후궁을 드리는 왕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성군으로 여기며 존경하는 세종대왕 또한 한 명의 정비와 9명의 후궁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왕이 후궁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왕족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는데요. 여기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의 정략 결혼이 아닌 운명적으로 사랑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태국 전 국왕 푸미폰 아둔야데. 2차 세계대전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재위하였고, 생존 당시를 기준으로 세계의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왕이었죠. 게다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촉즉발의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아 태국 국민으로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우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 지금부터 그의 한 길만 보는 우직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물탱이! 끔찍한 교통사고.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친형이었던 라마 8세가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1946년 6월 9일 태국의 라마 9세로 즉위하게 된 푸미폰 아둔야데. 당시 유학 중이었던 푸미폰 국왕은 학업을 마저 마치기 위해 섭정을 임명한 후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하게 되죠. 이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인 웸낫 차왕 시리킷 끼띠약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 그녀는 16살이었죠. 시리킷 또한 주 프랑스 태국 대사의 딸이면서 라마 5세의 증손녀인 왕족 출신으로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와 그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신의 장난이었을까요? 1948년 10월 4일 푸미폰 국왕은 제네발 로잔 도로를 운전하다가 로잔 시외 10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척추를 다치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큰 교통사고였죠. 고국을 떠난 낯선 타지에서 큰 사고를 당한 그를 위해 시리킷은 밤낮으로 간호하고 푸미폰 국왕이 무사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였는데요.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시리킷이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푸미폰 곁에서 더 머물 수 있도록 스위스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푸미폰도 그녀와 떨어져 있는 것을 걱정해 주변의 학교를 주선해 주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그리고 푸미폰 국왕이 왕위에 오르기 일주일 전 1950년 4월 28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푸미폰 국왕이 국민들 앞에서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했고, 그는 2016년 서거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금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 명의 왕자, 세 명의 공주를 낳게 됩니다. 태국의 원조 스윗남,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한 푸미폰 국왕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네요. 좋은 국왕이 되겠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푸미폰 국왕은 그의 업적과는 다르게 1순위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2살 위의 형이었던 라마 8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죠. 그러던 중 1945년에 라마 8세가 즉위하게 되고 1946년 의문의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푸미폰 국왕은 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유학 생활에서의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좋은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아버지에게 섭정을 맡기고 좋은 왕이 될 것을 국민과 약속하고 스위스로 돌아가 더 좋은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1950년에 태국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어려운 곳의 국민부터 만나가며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삶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의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리고 19번의 쿠데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태국 국민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88년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 사이사이 상을 받게 되죠. 많은 존경을 받은 국왕 부부. 현재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전처럼 왕에게 절대적인 정치적 권한은 없지만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왕조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미폰 국왕은 상징적인 왕권을 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제2기간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시민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군부에 쫓기는 시민들을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보호했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남편의 선행에 아내인 시리키 왕비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쫓겨 들어온 시민들을 음식과 약을 내어가며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죠. 또 존경할 만한 일화가 있는데요. 1970년대 이 두 부부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시골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찍어왔습니다. 직접 태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민정을 살피며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시골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였죠. 1970년대 당시 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던 만큼 나라를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푸미폰 국왕은 왕실 재산의 많은 부분을 시골 지방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태국 왕실. 엄청난 왕실 재산을 지금의 국왕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는 달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왕실 재산을 사용했던 푸미폰 국왕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태국에서는 푸미폰 국왕 부부의 인기가 매우 높아서 거의 신적인 인물로 존경받았으며, 태국 곳곳에서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가 수없이 많이 걸려 있었던 점이 이해가 갑니다. 스물탱이! 높은 도덕성으로 태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던 푸미폰 국왕. 푸미폰 국왕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9세, 제2 60년이 되던 해였는데요. 국왕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태국 국민들은 1년 동안이나 검은 옷을 입고 거리 곳곳에 그의 사진을 걸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애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2016년 태국 축구리그의 우승팀을 추첨으로 뽑을 정도로 그 당시 추모 분위기는 엄청났다고 하죠. 평생 국민과 한 여자만을 진심으로 우직하게 사랑했던 푸미폰 국왕. 언제나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check! 2019년 약 365억 원을 들여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현재 태국의 국왕 마하 와치라롱권.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입헌 군주 국가들의 즉위식 또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진행하긴 하지만 평소 사치스러운 생활과 엽기적인 행각으로 유명했던 그였기에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죠.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국을 집권한 아버지 푸미폰 아둔야댓이 2016년 서거하면서 무려 44년 동안의 왕세자 세월을 뒤로하고 왕위를 계승한 지 2년 반 만에 새롭게 태국 국왕으로 즉위한 것인데요. 참고로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왕세자 세월이 7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찰스 왕세자보다 운이 좋은 마하 와치라롱권 국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태국 왕실의 트러블 메이커 마하 와치라롱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나란 남자란. 1952년 7월 28일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의 큰 아들로 태어난 와치라롱권은 영국의 고급 사립 기숙학교인 시포드와 서머싯을 졸업하고 다른 왕족들처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군사교육의 명문인 킹스스쿨을 거치면서 왕세자답게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후 호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왕실 근위대장 신분으로 태국 공군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특히 헬리콥터를 조정할 수 있었던 마하 와치라롱권은 1970년대에 태국 공산당에 대한 군사 작전을 참여하였으며 캄보디아 국경을 넘은 베트남 군대에 대한 전투 작전을 이끌 정도로 군 장교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 태국의 불교 전통에 따라 승려로 임명되어 와트 보우노니 위트 비아라에서 바지랄롱 코르노라는 수도명으로 보름 동안
승려로 지내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여차여차해서 와치라롱꼬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 초반에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여러 재단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병원 건설 및 농업, 교육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누나인 우본날 라차칸녀 공주처럼 언론에 자주 모습을 비추지도 않았고 그의 여동생인 마하 차끄리 시린통 공주처럼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시린통 공주는 아버지인 푸미폰 국왕을 도와 국가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왕실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주로 태국이 아닌 독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와치라롱꼬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세자 자리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독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둔 생활을 하던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복잡하고 엽기적인 사생활이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나야나. 현재까지 와치라롱꼬는 4명의 아내와 1명의 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7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푸미폰 국왕이 어머니인 시리끼 왕비 1명만을 사랑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그의 모친인 시리끼 왕비는 아들은 좋은 학생이고 착하지만 여성들이 그에게 관심이 많고 내 아들 또한 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인터뷰한 적이 있죠. 자식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면 평소 그의 여성 편력은 정말 심했던 것 같네요. 이랬던 와치라롱꼬는 25살이 되었을 때 메사촌인 솜사와리 키티아카라 공주와 결혼해 첫 번째 공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한 솜사와리는 남편이 여배우와 외도하게 되면서 끔찍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죠. 와치라롱꼬의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솜사와리 공주는 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를 거절했지만 1993년 와치라롱꼬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해 결국 이혼하며 왕세자빈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와치라롱꼬를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게 만든 그 여배우가 바로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수자리니 위아차라왕인데요. 그는 1993년 첫 번째 이혼을 마무리 짓고 1994년 2월 수자리니와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죠. 참고로 와치라롱꼬이 수자리니를 만난 건 훨씬 이전으로 첫 번째 부인인 솜사하리 공주와 부부 사이였을 때였는데요. 수자리니가 와치라롱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둘 사이에서 곧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후 4명의 자녀를 더 낳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와치라롱꼬이 누구입니까? 수자리니 역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죠. 결혼 2년 후인 1996년 수자리니는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돌연 태국을 급하게 떠나 영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수자리니가 군 간부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와치라롱꼬이 문제를 제기해서 도망갔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을 수자리니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치라롱꼬는 그녀와 함께 피신한 4명의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2001년 50살을 바라보게 된 그는 19살 연하 평민 출신 비서 스리라스미 스와디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 태국의 왕세자인 띠빵코 라사미초시 태어나게 되죠. 이 결혼도 2014년까지 그나마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긴 했지만 와치라롱꼬는 2014년에 스리라스미와 그녀의 친인척들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비리를 저질렀다며 그녀의 왕세자비 자격을 박탈하고 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스리라스미는 궁에서 쫓겨난 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쯤 하면 혼자 살만도 하지만 와치라롱꼬는 그게 힘들었나 봅니다. 2016년 아버지인 푸미폰 국왕의 서거 이후 2019년 5월 대관식을 며칠 앞두고 4번째 결혼을 발표하게 되죠. 이번엔 26살 연하의 승무원 출신 왕실 근위대장 수티다인데요. 역시나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와치라롱꼬와는 타이 항공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얼마 동안은 수티다와 알콩달콩하면서 신혼생활을 즐길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수티다와 결혼한 2달 뒤에 33살의 연하 배우자 시니낫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왕비가 아닌 또 다른 아내를 둔 태국 국왕은 약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희한한 명칭이란 세계 언론의 평가가 계속되었고 그의 은밀한 사생활은 또 한번 세간에 오르내리게 되죠.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와치라롱꼬의 아버지 푸미폰 전 태국 국왕. 70살이 넘어서도 많은 여성 편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아들
와치라롱권 현 태국 국왕.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맞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치라롱권을 따라다니는 소문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상반신이 드러난 상의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나 타이 왕실을 발칵 뒤집는가 하면 자신의 생일 파티에 현재 왕자의 어머니였던 스리라스미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죠. 또 전세계 왕실 중 가장 부유한 왕실답게 제트기 등 비행기를 38대 소유하며 항공기 구입비를 제외하더라도 연료비, 유지 보수비 등에만 1년에 약 20억 바트, 7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코로나 시기에 그의 엄청난 사치스러움이 알려지게 되어 많은 이들이 비판하게 됩니다. 스물탱이 태국 왕실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마하 와치라롱권 국왕은 태국 국민을 외면하고 코로나를 피해 20명의 첩과 함께 독일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소식이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배우자 신이나 왕 와칠라파크티가 조신하지 못하고 국왕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왕궁에서 내쫓기게 되죠. 하지만 2020년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녀의 모든 지위를 복권하며 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며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많은 지속적인 논란과 비판으로 인해 태국 국민의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2020년 왕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국 민주화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왕실을 신성시하는 태국 국민에게 이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과연 와치라롱권 태국 국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 2019년 현 태국 국왕 와치라롱권은 약 365억 원을 들여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약 70년 동안 태국을 집권한 선왕 푸미폰 국왕이 2016년 서거하면서 와치라롱권은 무려 44년 동안 지속되었던 왕세자 세월을 뒤로하고 왕위를 계승한 지 2년 반 만에 새롭게 태국 국왕으로 즉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떠들썩한 국왕 즉위식과는 다르게 현재 와치라롱권 태국 국왕은 어떠한 대외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 죽었다, 나이가 있는 만큼 병환이 위중하다 등 여러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추정되는 왕실 자산만 약 300억 달러, 하나 약 35조 원에 이르는 많은 왕실 재산의 상속인인 16살의 티빵꼬 왕세자에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왕실 왕위 계승 1순위이자 태국 왕실 재산의 추정 상속인인 티빵꼬 라사미초 왕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우리 엄마는 세 번째 왕비. 2002년 티빵꼬 라사미초의 아버지인 와치라롱권은 평민 출신 비서였던 스리라스미 수아디와 비밀리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권보다 스리라스미의 나이가 19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22살의 왕실에 입성해 왕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두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 중이었음에도 왕실에서 그녀를 대학까지 보내줄 정도였다고 하니 와치라롱권이 스리라스미를 엄청나게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이후 그는 두 번째 부인과의 이혼을 마무리 짓고 2001년 2월 10일 스리라스미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지만 태국 왕실은 이들의 결혼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22살의 평민 출신인데다 그동안 여성 편력이 심했던 것으로 유명한 와치라롱권의 세 번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기 껄끄럽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2005년 4월 스리라스미는 그녀의 보석 같은 아들인 지금의 왕세자 띠빵꼬 라사미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식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와치라롱권과 그녀의 관계는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와치라롱권은 두 번째 부인인 숫자리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으나 이혼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면서 이들은 왕족 자격이 박탈되어 띠빵꼬 라사미초시 지금의 왕세자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내 어머니의 비참한 최후.
대내외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던 와치라롱콘 왕세자 부부. 하지만 9년 뒤인 2014년 11월 와치라롱콘은 태국 왕실을 담당하는 국내부에 편지를 보내 스리라스미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왕실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리라스미의 여러 친인척이 대규모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왕세자 부인이었던 스리라스미는 바로 이혼을 당하게 되고 그동안 왕실의 일원으로 누려왔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와 친척들까지 왕실 모독죄로 모두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스리라스미와 결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태국의 장군과 바람났다고 엮어 왕실에서 내쫓았고 결국 스리라스미도 친인척들의 비리로 엮어 이혼과 동시에 그녀를 왕실에서 내친 것을 보니 왠지 스리라스미가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왕궁에 두고 홀로 떠나는 스리라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리라스미가 왕궁을 떠나면서 티팡콘을 안고 울고 있는 사진을 보니 그녀의 무너지는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와치라롱콘과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은 왕족 출신, 두 번째 부인은 이혼 후 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태국 왕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와 달리 스리라스미는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면 평생 재가할 수 없는 왕실의 법도에 따라 현재는 비참한 비구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친모와 헤어져야 했던 가슴 아픈 비극을 겪은 띠빵공 왕세자가 나중에 태국의 국왕이 된다면 조선시대의 연산군처럼 피해 복수가 진행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띠빵공 왕세자가 이러한 비극을 잊고 그녀의 어머니를 왕궁으로 다시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왕세자에 대한 진실들. 첫째, 띠빵공 라사미초 왕세자는 공식적인 태국 왕세자입니다. 띠빵꽃 라사미초 왕세자는 현재 태국 국왕인 와치라롱콘과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스리라스미 스와디 사이에서 20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부처라고 불리는 푸미폰 아둔야드 국왕이 인정한 유일한 왕세손이죠. 띠빵꽃 왕세자에게는 아버지의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4명의 이복형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명의 이복형의 어머니이자 현 태국 국왕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스짜린이 위아차라왕이 이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녀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 왕족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띠빵콩 왕세자는 세 번째 왕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왕실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띠빵콩 왕세자는 그의 어머니 스리라스미 스와디가 참여했던 캠페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스리라스미 스와디는 왕세자빈 시절에 엄마부터 아이까지 사랑하고 보살피자라는 뜻의 사이아이 락착 메술럽이라는 모유수유 캠페인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갓난아이였던 띠빵콩 왕세자의 모습이 이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두 모자의 감동적인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이 캠페인을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죠. 셋째, 띠빵꼬 왕세자는 현재 그의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스리라스미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년간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콘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띠빵꼬 왕세자가 9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가족 중 여러 명이 레스 마제스테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는 왕권을 모독한 것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태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고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스리라스미는 왕실에서의 모든 권위가 박탈당하여 왕궁에서 내쫓기게 되었으며 띠빵콩 왕세자는 어머니인 스리라스미를 그녀가 왕궁을 떠나기 전인 2014년에 마지막으로 보고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어머니가 매우 그리울 것 같네요. 당시 띠빵콩 왕세자가 그의 어머니와 이별하는 모습은 수행원들조차 눈물을 훔칠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었을까요? 이후 스리라스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현재 방콕 외곽에서 비구니 생활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띠빵콩 왕세자는 태국 왕실의 추정 상속인일 뿐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현재 띠빵콩 왕세자가 태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와치라롱콘이 타이항공 출신의 수티다라는 여성과 네 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의 왕세자 자리에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만에 하나 와치라롱콘과 새 어머니인
이스티다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다면 티팡콩 왕세자의 자리는 새로 탄생한 왕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태국 왕위 계승은 물론 약 3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국 왕실 재산 또한 티팡콩 것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다섯째, 티팡콩 왕세자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려온 그의 소식에 의하면 라마 5세 줄라롱권의 왕비 수난타 쿠마릴 라타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랑스리 바다나 기념관의 창문을 닫고 사원의 벽을 칠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또한 왕실 화장장에서 머물며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또 다른 봉사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고 하니 아버지인 와치라 롱콩과는 다른 인성을 가진 것 같아 그가 성장하여 다스릴 새로운 태국의 모습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물탱이 태국 국왕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받아 왕위 계승 서열 1위이자 세계 최고 갑부 왕실의 재산을 상속받을 추정 상속인인 티팡콩 라사미초 왕세자. 화려한 왕세자의 겉모습 이면에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생이별해야 했던 가슴 아픈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일찍부터 다른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한 모습에서 티팡콩 왕세자가 태국 국민을 깊이 사랑하는 진정한 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